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대기환경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대기환경 기사산업기사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아마도 지금 대기환경 자격증이라는 거 또는 환경 자격증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자격증에 대한 개요, 특히나 대기환경 기사산업기사에 대한 개요하고 또 합격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별히 2025년에 출제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기준 가지고 29년까지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그 기준과 맞추어서 합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전략이나 이 오리엔테이션 왜 들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시간을요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학습 방향을 제가 올바로 좀 내비게이션을 찍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공부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OT는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컴팩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지식만 제가 전달을 드릴 건데요. 대기환경 자격증에 대한 개요 아셔야 되겠고요. 자격증의 합격 전략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환경 기사산업기사는요, 이러한 소양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기 환경과 오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오염의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는데요. 판단할 때는 우리가 측정 분석, 실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갖고 오염의 여부, 정도를 판단하고, 그 판단 정도를 갖다가 우리 법규 기준하고 비교를 하면서 지금 기준치가 초과네? 얼마만큼 줄여야 되겠네? 아직 기준치 초과하지 않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기환경을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법규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끔 대기환경을 관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방지 기술, 정화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계하고 또 운전하고 하는 방법들을 이론적으로 우리 요 자격증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지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미래의 여러분들이죠.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소양을 갖고 있는지 과목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기사 같은 경우에 대기오염 개론, 연소공학, 대기오염 방지기술,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대기환경관계법규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산업기사는 연소공학이 빠졌지만 안 빠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연소공학이 2과목인 대기오염 방지기술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과목당 20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20문제 중에 8에서 한 10문제 정도 비율로 연소공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의 40% 정도 또는 많이 나오면 50% 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기오염 방지 기술,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기를 우리가 시험을 치룰 때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분들, 저는 산업기사니까 그럼 연소공학 안 할게요. 절대 안 되는 말씀이세요. 안 하면 이 과목의 점수가 안 나오고요. 그리고 실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소공학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과목 정리드리고 시험의 개요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은요, 필기, 실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통과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치를 수가 있고요. 2년의 그 한도 내에서 실기 시험만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까지 합격하면 최종 자격증이 나오게 되고요. 과목 수는요, 기사는 5과목, 산업기사는 4과목이고 한 과목당 시간이 30분이라서 시험 시간은 기사는 2시간 반, 산업기사는 2시간 이렇게 치러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트라인이 있는데요. 평균 60점 이상, 그러니까 60점부터는 합격입니다. 그리고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5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좀 점수가 안 나오면 이분은 기사, 산업기사로서의 소양이 없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평균이 넘어도 불합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골고루 과목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과락은 40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40점부터는 합격이고요. 35점 나오면은 다른 과목이 잘 나와도 불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응시자는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약 한 11,000명 정도. 산업기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한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시자는 계속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합격률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필기 같은 경우에 약 한 30% 정도가 되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입니다, 현재.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어려워진 거냐면 2020년 이전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전에는 필답형하고 작업형하고 합쳐져서 시험이 치러졌거든요. 그러니까 필답에서 모자른 점수는 실험에서 조금 만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년부터는 완전히 100% 필답형으로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실기가 점수가 이제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은 좀 괜찮았어요. 근데 21, 22, 특히 22년부터는 난이도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가 오늘 또 OT 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OT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가는 우리 추세에서 또 출제 기준도 바뀐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필기와 실기는요. 한 번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필기, 실기를 한 번에 준비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기의 난이도도 필기 때부터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기를 목표로 해서 필기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 정리를 통한 암기와 계산 문제 해결이 핵심이 되는데 우리 실기의 출제 범위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약 50% 정도가 10문제 정도가 이건 뭐 회차에 따라 뭐 9문제 나올 때도 있고 11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약 10문제 정도가 방지 기술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지 기술을 풀기 위해서 서브 과목이 뭐냐면 바로 연소공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방지 기술이 안에 연소공학이 들어있죠. 그 이유가 연소공학의 베이스가 돼 있어야 방지 기술 문제도 풀고요. 이 방지 기술 문제들은 대부분이 계산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개념도 있지만은 그래서 계산 문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배양이 돼야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셔야 되고 저 계산 좀 약한데요. 그래서 수질 말고 대기 왔는데 대기도 계산 약하다고 해갖고 그거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수질이 100이면 한 대기가 한 80 정도? 그러니까 꽤나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해법을 그거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개념 정리 문제 또 쉽게 생각하시면 암기 문제들은 여러분들 이해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를 통해서 해결하면 다양한 유형이 바뀌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리 하나 딱 해놓으면 문제 100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그냥 배양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나올 수 있는 100문제를 다 풀어버릴 수 있으니까 개념만 잘 정리되면 그러니까 가장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계산 문제는 기초를 잘 다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당연한 얘기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이거를 굉장히 간과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위 환산, 뭐 온압보정, 그 다음에 밀도를 부피로 바꾸고 부피를 밀도로 바꾸고 밀도를 질량으로 바꾸고 이런 이제 단순한 차원의 전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은 결국 응용 문제에서 거기서 응용 문제를 못 푸는 그 부분이 발생을 해요. 응용 문제라는 건요.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가 되려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지식에다가 이 개념 지식이 두 가지, 세 가지 합쳐진 복합 개념으로 출제가 되거나 또는 기존 개념에 기초 지식을 하나 얹어가지고 응용 문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아예 못 건들 문제가 그렇게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정말 못 맞추는 문제고 정말 빈도가 낮은 거고 비중도 적은 거고 우리가 맞춰야 되는 응용 문제는 다 개념이 합쳐진 복합 개념. 개념의 기초가 플러스된 이런 응용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당연히 기초를 잘 쌓아놓고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면은 응용 문제도 기초 문제도 중급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자연히 배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유튜브나 기타 뭐 블로그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 전 너무 무서운데 기출만 보시면 된다, 자격증 시험. 그런 자격증도 있어요. 무슨 자격증이냐면 출제 기준이 여태 잘 안 바뀐 자격증. 그 자격증은 여태 쌓아놓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요 개념만 내가 잘 정리하면은 쉽게 60점 넘을 수 있습니다. 필기든 실기든. 그거 그냥 빅데이터로 수집하면 되니까. 그런데 수질이나 대기, 지금은 이제 폐기물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다른 자격증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 뭐 토양이라든지. 자, 그런데 특히 지금 대기를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대기는요, 출제 기준이 변화무쌍하게 근 10년 동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거를 빅데이터를 통해 갖고 대비가 안 돼요. 개념, 계산, 이 출제 범위라는 건 늘 똑같았거든요. 근데 출제의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기조에 대응하려면은 개념이 그만큼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출 막 하다가 나 이거 개념 부족하네 하면서 거꾸로 들어오는 것보다 처음부터 개념, 기초를 잘 다져 놓으면은 차근차근 쌓이면서 응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히 배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기조가 패턴이 좀 이해가 되시죠? 공부 방법이. 자, 그리고요. 필기를 일단 붙어야 되는데 필기 시험이 구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 30%, 보통 문제 30%,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4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전략은요. 쉬운 문제와 보통 문제를 빠르게 맞춰주고요. 요거 100% 다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10에서 20% 건드려 나가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방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쉬운 문제, 보통 문제만 풀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확실히 하나씩 매듭짓고 기초도 다져놓으면 자연히 응용 문제 풀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에서 20%만 맞추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자격증은요. 너무 고득점 맞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00점까지 맞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요 20%가 그 굉장히 어려운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요 20%는 지엽적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주 저빈출, 진짜 옛날에 나왔던 거, 막 2001년에 나왔던 거 한번 또 출제하고 법규 저기 구석탱이에 있는 거 막 출제하고 공정기업 기준 막 실무자가 쓰지도 않는 내용을 갑자기 갖고 와갖고 출제하고 그 빅데이터에 안에 들어있습니다. 돌다가 여러분들 그 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랬을 때 여기 2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못 맞춰도 되죠. 왜? 우리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구성을 해놨다는 거예요. 변별력을. 그걸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나머지 요 70에서 80%를 빠르게 소화하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빈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빈출 문제. 자, 빈출 문제의 중요성은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22년 4회차. 그래서 뭐 사실상 23년서부터는 다 모든 기사 시험이 산업기사는 더 이전에 됐고요. CBT로 바뀌었어요. CBT라는 게 뭐죠? 컴퓨터 시험인 거고요. 컴퓨터 앞에서 치러지는 시험인데 종이 시험이 아니고요. 요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문제가 다를 수 있고 또 같은 시험장이라도 전날 시험 본 사람, 다음날 시험 본 사람 같은 회차에도 문제가 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빅데이터에서 랜덤으로 추출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자, 추출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문제들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태 기출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출제위원들이 신출 문제들을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놨고 그게 버무려져 갖고 랜덤으로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요 문제하고 요 문제하고 같은 개념인데 지문만 조금 바뀌었어. 숫자만 조금 바뀌었어. 유형은 똑같은데 그냥 요거 뭐 물어보는 게 A, B였는데 BA로 바뀌었어. 이런 식이죠. 그러면 그 한 가지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그 유형들, 자주 나왔던 그 개념, 그게 바로 빈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만 먼저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2%가 빠르게 올라가죠. 쉬운 문제, 보통 문제, 어려운 문제 맞출 수 있는 내 안정적인 점수층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빈출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 가지고 뭐 벌써 작년서부터 빈출 문제 뭐 특강, 모의고사 다 만들어 놨고
무료 다 이제 수강생분들이나 교재 구입생분들은 다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도 또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 계셔갖고 이문풀이라고 이 문제만은 반드시 풀자, 초빈출 문제들을 또 모아놓은 이러한 컨텐츠까지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컨텐츠만 쭉 따라오시면 아주 여러분들 시간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 대비할 때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10문제 중에 한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맞추기 매우 힘든데 이것도 맞추기 싶은데 어떡하지요? 자, 안 맞춰도 돼요. 왜죠? 9문제만 맞춰도 합격은 충분하기 때문에 90점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지문이 이렇게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보기가 3개고 매우 어려운 지문이 하나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매우 어려운 보기가 3개,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보기가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요렇게 답이 형성되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려면 가정 조건이 있어요. 무슨 가정 조건이 있죠?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을 내가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해놨으면은 1번 보기 봤더니 이거 매우 어려운 내용이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리고 2번 봤더니 아는 거예요. 3번 봤더니 또 매우 어려운 보기예요. 4번 봤더니 또 아는 거예요. 이거 패턴이 안 맞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공부를 안 한 유형입니다. 어려운 문제 유형이 아니고. 자, 그랬을 때 이걸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려운 문제까지 풀려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문제,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이 보기들을 내가 확실히 알게끔 됐을 때 이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이 그때서야 이제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까지 추가하면 이제 고득점으로 더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빈출 문제, 또 기초 개념, 그다음 기초 공학적인 그런 지식들 잘 다지기를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20년 동안 지금 이제 20년의 그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하고 여기서 강의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된 그 노하우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자격증 시험하고요 일반 시험은 다르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 시험은 목표가 100점에 가 있지만 자격증 시험은 60점에 가 있죠? 그죠? 그러면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 시험은 정말 상위권이 되려면, 내가 1등을 하려면 모르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자격증은 그렇게 공부하려면은 1년 이상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자격증 준비 기간 얼마나 두고 계세요? 짧으면 한 달, 길면은 3, 4달 정도 보통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필요한 지식만 쫙 흡수해갖고 합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고서 여러분들 할 거 많잖아요. 지금 취준하셔야 되는데 또 토익도 해야 되고 기타 오픽도 해야 되고 다른 자격증도 따야 되고 교육도 수료하셔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거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안전하게 60점 이상, 딱 70점 정도 맞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하려면 요 3가지 방법을 제가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요, 틀린 문제 별표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문제들을 일단 많이 풀어야 돼요. 개념 정리하고 나서는 문제들을 계속 많이 풀어야 되는데 풀면서 맞은 문제 있고 틀린 문제 있죠. 틀린 문제만 체크합니다. 맞은 문제는요, 넘어가요. 걔네들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100점 시험은 걔네들도 완전히 복습해서 하나도 안 틀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많은 양의 계속 내가 노출이 되면서 이거 내가 몰랐던 개념이네? 내가 이거 더 공부해야 되네? 이거를 빨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만 별표하고요. 걔네들 다음날 다시 보든지 이틀 뒤에 다시 보든지 다시 보고 틀린 문제만 다시 푸세요. 그러면 분명히 또 틀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보세요. 다음 주에 또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3번째 봤을 때, 4번째 봤을 때 맞춰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뭐예요? 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내 점수가 지금 자격증 시험이 점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점수를 쌓아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 정리 노트. 이거는 공식을 계속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대기 환경에서 나오는 공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정리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죠. 미리 이미 예전부터 수강생분들이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교재는 다 들어있고, 뭐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제 그 카페나 또는 우리 에듀피디 자료실이나 또는 뭐 거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다운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한데 공학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우리는 공학자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답이 하나가 나오고 굉장히 이과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공부하실 때 뭐 질소산화물도 만나고 지금 황산화물도 보고 먼지도 보고 미세먼지 PM 뭐 2.5 이런 것도 다 만나는데 그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거 공학적으로 답을 찾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적어도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만. 제가 이걸 왜 권장을 드리냐면요.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 우리가 항상 지금 용어를 정리할 때 또 생소한 용어들을 보거든요. 개념들을. 아주 어색해요. 그러면 흡수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마인드만 이렇게 바꿔놔도 흡수가 아주 잘 돼요. 더 보고 싶어져요. 막 기억도 오래 가고. 그래서 공학도의 마음으로 딱 공부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해드릴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101%로 완성하는 응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응용 문제 어떻게 해결한다? 기초 공학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잘 다져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개념들이 잘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개념 합쳐진 복합 개념 문제, 개념의 기초 공학 계산이 얹어진 응용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각종 뭐 공학 기초 특강들, 그 다음에 뭐 인문 문제풀이 등등등의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거기다가도 모자른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요청을 해주세요. 컨텐츠. 저 기초가 이런 게 부족한데 이런 거 컨텐츠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자료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얼마든지 알려주세요. 그거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태껏 공식 정리 노트도 만들어 드리고 CBT 빈출 문제 특강도 해드리고 이문풀도 나오는 거고 뭐 기타 등등의 컨텐츠들이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Q&A인데요. 요거 궁금한 거에 대해서 뭐 참지 말고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또 우리 Q&A를 진짜 항상 시험이 임박했을 때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되냐면요. 이게 질병처럼 참고 막 앓고 계속 끙끙 앓다가 안 물어보다가 3일 전에 물어보면요. 그거 제가 답변을 이제 그때 드리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가 3일 전에 막 이제 소화하려고 막 합니다. 근데 지금 3일 전이니까 기출도 엄청 풀어야 되고 공부할 양이 한참 많은데 그때 그 지식을 막 소화하려고 어거지로 집어넣는데 결국 소화는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됐습니다. 이거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건데? 했던 건데 어떻게 풀었더라? 못 풀어요. 소화가 안 돼서. 그럼 뭐예요? 가장 최악입니다. 아예 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 그 찍어버리기라도 할 텐데 공부를 했다 보니까 어떻게든 풀려다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소화 과정을 미리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이 질문은 그때 질문은 의문사항이 들었을 때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바로 물어봐 주셔야 저도 좋고 여러분들 좋고 가장 좋은 이제 상황이 되니까요. 꼭 이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통 창구 안내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유튜브 초록별 엔진 운영한 지가 이제 5년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뭐 환경공학 뭐 지식들 특히 이제 진로 관련해 갖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초록별 엔진은 환경공학 고민 해결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카페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분들은 제가 등업을 2단계나 더 올려드리니까 알려주시면 또 여러분들 자료나 여러 가지 뭐 Q&A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기타 또 뭐 시크릿한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대기환경 오리엔테이션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또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